무궁화 신탁에서 후원하는 KBF 바둑리그 3라운드 중계 시작합니다. 박경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기도 팀과 부산 팀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산 팀의 경우는 선수 출신 온승훈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수 출신인 만큼 선수들의 마음은 잘 알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고요. 확실히 선수로 활약을 했다 보니까 선수들의 멘탈 케어나 이런 부분을 더 확실히 책임을 져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하고요. 정규리그 12개 팀이 참가를 해서 11라운드까지 진행이 됩니다. 포스트 시즌은 정규리그 상위 6개 팀이 스텝레더 방식으로 토너먼트를 펼칩니다. 네, 선수 구성은 주전 선수 5명, 남자 선수 3명, 여자 선수 2명이고요. 후보 선수는 남녀 각 1명씩 2명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30초 초읽기 3회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 상금 2,500만 원입니다. 순위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팀, 인천팀, 대구팀이 2승을 거두고 있네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부산팀은 한 번 4대1 대승을 거둔 바가 있기 때문에 개인 승수에서 1승 앞서면서 단독 1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는 1승 1패 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굉장히 치열한 양상입니다. 자, 3라운드 대진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패를 달리고 있는 아산팀과 순천만팀이 만났고요. 그리고 인천 SRC 그리고 경남 함양산삼이 만났습니다. 대구바둑협회와 전라남도의 경기도 펼쳐집니다. 네, 서울팀과 평창팀 그리고 충청북도팀과 부천팀 그 네 팀이 1승 1패의 상황에서 마주치게 됐고요. 경기도팀과 부산팀 2승 대 1승 1패 팀이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결은 경기도팀 그리고 부산 이홍장학회의 대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더가 나왔는데 경기도팀을 보니까 이 정찬호 선수와 김정선 선수는 항상 같이 다니는 선수들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좀 신예 선수들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경기도팀은 신구조화가 잘 이루어진 팀인 것 같고요. 부산팀은 현재 고루고루 전력도 잘 갖춰져 있는 데다가 팀의 합이 굉장히 잘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국은 김정선 선수와 홍세영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두 선수, 김정선 선수는 현재 아마 랭킹이 1위고 홍세영 선수는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좀 상위권 선수들이 만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선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활약을 하면서 베테랑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세영 선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신의 아마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위 랭커들의 대결인 만큼 수준 높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 보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무궁화 신탁대 KBF 바둑리그. 자,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화성에서 펼쳐집니다. 첫 번째 투어고요. 이 KBF 바둑리그와 함께 또 경기도 봉호인 바둑대회도 같이 열리는데요. 항상 이렇게 선수들이 대국을 할 때 다른 공간에서 동호인 분들도 바둑 대회가 같이 열리곤 합니다. 네, 동호인분들도 이렇게 화합의 장이 열리니까 기쁜 마음으로 바둑에 임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동호인 바둑 대회인 만큼 진지한 시합의 분위기보다는 축제의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친목도모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화면 뒤에 보시면 이렇게 상품이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금덩인가요? 설마요? 저 정도 금덩이면 집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 동호인 바둑대의 경우는 상금보다는 상품으로 많이 수령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명근입니다. 또 바둑대회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또 모이시고 하는 거를. 그래서 한번 우리 화성에서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동호회 활동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개시 선언도 확실히 KBF 바둑리그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네,
마스크를 쓰셨지만 이렇게 표정이 밝은 게 다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대국이 시작되면 분위기는 항상 좀 달라집니다.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미소를 띠고 대국에 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좀 어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정말 남녀노소라는 게 느껴지네요. 사실 정말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데에는 바둑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경쾌한 손놀림으로 즐겁게 대국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대국하는 자세만 보면 프로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제 메인 대회장으로 무대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곳에서 KBF 바둑리그 3라운드가 진행이 되겠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팀 성적과 함께 개인 성적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국이 시작되기 전과 대국이 종료되면 저곳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곤 하는데요. 단순 우리 팀의 성적보다도 다른 팀의 성적들도 다 궁금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성적 체크에 임하게 되고요. 전준학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결 경기도 팀과 부산 팀의 대결입니다. 부산 팀의 경우 2승으로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했고요. 경기도 팀은 1승 1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팀의 여성 선수 김수민 선수이고요. 보니까 이번에 좀 경기도 팀은 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밸런스 면에서 좀 어떨지 궁금하긴 해요. 네, 사실 내셔널리그 하면은 베테랑 아마추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좀 많이 신선한 선수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팀 같은 경우도 팀의 호흡이 어떻게 맞춰질지 앞으로가 더 궁금합니다. 김남기 선수의 모습이고요. 김연아 선수가 대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베테랑 선수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영입을 한 강공 선수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수 출신 감독이 이끄는 팀이다 보니까 선수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팀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 준비한 대국 김정선 선수 그리고 홍세영 선수의 대국입니다. 두 선수 모두 2승을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팀의 에이스 간의 대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선 선수는 지난 시즌 팀 우승을 하면서 MVP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홍세영 선수는 좀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이미 4위에 랭크되어 있는 만큼 실력적으로는 인정을 받은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랭킹 1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김정선 선수고요. 역대 성적을 보시면 정말 많은 대국을 했어요. 네, 정말 많은 대국도 있었고 정말 많은 승수도 올린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 선수입니다. 베테랑 선수와 비교적 신예 선수 간의 대결인데요. 서로 밀린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김정선 선수 같은 경우는 아마 랭킹 1위에 랭크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아마추어 선수와 상대를 하더라도 자신 있게 맞붙을 거고요. 홍세영 선수는 아직까지 또 신예 선수다 보니까 더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대구에 임할 것 같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홍세영 선수의 흑, 김정선 선수의 백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확실히 아직은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다 마스크를 주로 쓰고 대국에 임하고 있는데 이렇게 홍세영 선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저는 얼굴을 처음 보게 됐네요. 저도 얼굴이 그렇게 익숙한 선수는 아니긴 하거든요.
물론 내셔널 바둑리그에서도 계속 참가를 했던 선수이긴 한데 이렇게 방송 대국으로 만날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김정선 선수는 이 내셔널 바둑리그를 좀 시청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는 아마 아마추어 바둑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은 거의 모든 분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좋은 활약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이 선수가 아직까지도 아마 랭킹 1위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뭐 이미 강자가 된 지는 한참 지난 것 같은데 박경근 해설위원이 연구생 생활을 할 때도 뭔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보다 나이는 2살 위인 형이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생 하위조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생 1조까지 정말 숱하게 많은 대국을 펼쳤습니다. 그때 뭔가 받았던 느낌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착점할 때 느낌이 이창호 구단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오. 굉장히 좀 차분한 착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기풍이 되게 침착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위조로 올라갈수록 뭔가 좀 기풍도 많이 치열해졌다라는 느낌도 받았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정확히는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확실히 평소 분위기도 김정선 선수가 좀 침착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죠. 하지만 말을 못하진 않거든요. 네, 뭐 지난 시즌 서울 아비콘 포에버 팀에 속해서 팀 우승을 차지하고 또 MVP까지 차지를 했었는데 그때 인터뷰로 만나봤을 때 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또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말솜씨도 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보니까 말을 못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초반 진행은 좀 어떨까요? 네, 현재 이 장면에서 김정선 선수가 입구자로 붙여가는 정석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조금 이색적인 수법이 있었고요. 그 수는 일단은 이곳으로 붙이는 수였습니다. 붙이게 되면 흙은 이곳으로 젖히거나 끼워가는 수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일단 제가 어렸을 때는 끼워갔을 때는 당연히 위로 단수를 치고 이곳으로 있거나 아래로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뒀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위로 있게 되면은 이렇게 끊고 축으로 몰았을 때 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 있는 수는 무리수고요. 아래로 이어서 이런 식으로 싸움이 펼쳐지는 수법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 백의 정수가 위로 단수 치는 게 아닌 아래로 끊는 게 정수고요. 그럼 흙도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백이 가만히 이어둡니다. 그러면 일단 흙이 축으로 몰아서 잡는 거는 이거는 백의 실리가 워낙 좋아서 흙 모양도 그다지 좋지는 못하죠. 그래서 흙도 아래로 빠지게 되고요. 백이 늘 때 뛰고 날일자로 두고 씌워서 이 정도로 일단락이 되는데 이렇게 해두고 손을 빼고 넓은 곳을 두어간다면 이 정석 선택이 정석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데 이 진행이 가장 괜찮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변화를 보면서 저는 아래로 끊는 수가 굉장히 좀 생소하거든요. 아, 저만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본 수는 아닌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자유롭게 구사하기는 어려운 수법이고 또 배석에 따라서는 이렇게 아래로 끊고 흙이 이었을 때 있는 수가 아닌 이렇게 아래로 단수를 2번 쳐버리는 진행도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귀 실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렇게 2점 단수를 쳐서 이쪽 모양이 좋을 때는 또 가능한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법들도 알아두셨다가 대국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전에는 입구자로 붙여서 훨씬 더 간명한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외목 정석이 좀 떠오르곤 하는데요. 네, 요즘에는 사실 귀를 먼저 착점을 해갈 때 외목이나 고목으로도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세력을 주로 펼쳐갈 때 외목도 종종 등장했었죠.
끼워서 다 정리를 하는군요. 네, 이수 역시도 인공지능 이후에 등장하는 수법 중에 하나고요. 좀 더 모양을 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해 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선 선수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를 10승 5패 성적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런데 이 선수가 포스트 시즌 들어서 4승 1패의 성적을 보여줬거든요. 역시 베테랑 선수다 보니까 큰 승부에 강하다라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됐죠. 이 선수 또 MVP까지 받았기 때문에 팀의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흑이 받아둔 수가 조금 독특하게 느껴지는데 정수인가요? 네, 재밌는 수법이죠. 지금 이 장면에서도 역시 정수였고 위로 있게 되면은 아래로 끊기는 단점이 남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래로 받는 것 역시도 위로 끊고 늘었을 때 흑의 자세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장면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차렷을 해서 받아두는 게 정수입니다. 백이 어느 한 곳을 끊더라도 물론 단점은 남아있지만 그 싸우는 자세 자체가 흑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응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변 쪽에 응수 타진을 하나 해두고요. 이 경기도 팀에서 김정선 선수와 정찬호 선수는 뭐 팀에 이동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선수들인데요. 그런 만큼 호흡은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팀에서도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영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두 선수가 또 팀에서 중심을 잡아준다면 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김정선 선수보다도 훨씬 더 베테랑 선수다 보니까 선수들 또 멘탈 케어 부분도 감독님 못지않게 잘 해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엄살이 좀 섞여 있긴 하겠지만 지난해 이제 서울 아비콘 포에버가 우승을 차지했을 때 정찬호 선수에게 팀 분위기가 좋은 비결을 물어봤더니 본인이 바둑이 가장 약해서 본인이 좀 팀 분위기를 이끄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엄살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정찬호 선수 또한 계속해서 정말 훌륭한 기량을 선보이고 있고 입단 대회에도 아직까지 꾸준히 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력 면에서는 조금만 운이 따른다면 언제든지 또 입단의 문을 두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귀가 모두 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 들여다본 수 역시도 가벼운 응수타진의 일종이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백이 둘 수 있는 곳은 좌변도 눈이 들어오고요. 상변 침투나 우변 또 벌림, 그리고 하변 쪽도 훌륭한 자리죠. 이 네 곳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데 어느 곳을 선택해 갈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끊는 교환을 하네요. 반대쪽으로 끊어갈 상황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건가요? 반대쪽으로 끊어갈 상황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끊어뒀다라는 거는 한 점을 바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움직였을 때 그 자세 자체가 사실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당장 끊을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환을 해두고 한 칸 뛰는 자리를 선택하네요. 홍세영 선수는 지난 시즌 7승 8패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선수가 아직까지는 내셔널리그에 한해서는 좀 무난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아마랭킹 4위에 랭크에 되어 있다라는 거는 다른 대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성적에는 역시 올해 펼쳐졌던 삼성화재배 아마 대표로 선발이 됐고 YK 건기배에서도 아마 대표 선발이 됐었죠. 프로 오픈전에서 성적을 내고 있는 만큼 랭킹도 많이 끌어올렸는데요. 또 삼성화재배에서는 1라운드 때 또 프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2회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네, 2회전에서 좀 강한 선수였죠. 이창석 선수를 상대로 패배를 거뒀었고 YK 건기배에서도
윤준상 구단을 또 일찌감치 만나게 되면서 패점을 안았지만 이 선수 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굉장히 좀 훌륭한 자리들을 사이좋게 잘 나눠 갖고 있고요. 5선의 행마가 나오네요. 네, 이색적인 수법이네요. 이 수 같은 경우는 이곳에 건너가는 수와 그리고 자연스럽게 좌중앙 쪽을 흙의 세력으로 가져가는 듯한 느낌, 동시에 이제 이곳에 백의 두터움까지 지어가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에게는 큰 그다지 찬성을 받지는 못했던 수법이지만 이런 수들은 굉장히 좀 개성 넘치고 충분히 둘 수 있는 수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두 선수가 뭔가 사이좋게 좀 모양을 가져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 좀 두 선수 모두 침착한 기풍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정선 선수는 중앙 형태를 키워가네요. 이렇게만 보면 승부가 아니라 뭔가 예술의 영역 같은데 이러다가도 금방 치열해지겠죠? 네. 아직까지는 두 선수가 정말 보기 좋은 한 폭의 그림을 사이좋게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좀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이곳 두어간 자리가 굉장히 훌륭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 수를 두기 전에 이 부근에서 좋은 자리가 이곳이었습니다. 놀랍죠? 전혀 안 떠올라요. 네, 일단 백에게 이어달라는 뜻이고 네. 이 교환을 시켜두고 이렇게 둔다면 추후에 흙이 이곳을 이렇게 뛰기에도 깔끔하게 봉쇄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까지 또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가 흙이 기분 좋은 교환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도 놀라웠는데 이런 수는 참 인공지능이 아니면 떠올리기 쉽지 않은 수법인 것 같습니다. 상대에게 저런 수를 당한다면 괜히 의심하고 싶게 만드는 독특한 행마네요. 와, 이 선으로 이번에는 갑니다. 네, 노골적으로 이곳의 실리를 깨겠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수고요. 흙이 귀로 받아준다면 변으로 진출을 하고 반대로 변에서 공격을 오게 된다면 이렇게 귀에서 사는 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 수 위험한 수는 절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실리를 차지하는 수법이 등장했고요. 그러자 응수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붙여가네요. 네, 백의 우변 응수 여하에 따라서 나중에는 아예 이렇게 붙이거나 차렷으로 좀 더 강력하게 잡으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좀 행마를 구하고자 두어갔는데 이 수를 두면서 차이가 조금 백 쪽으로 올라간 이유는 그냥 이곳을 받아두는 게 정수였다는 뜻이고요. 지금은 백이 이곳을 상대하지 않고 귀를 두어가면 흙이 좀 싱겁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변 백이 튼튼한 만큼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얘기네요.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네. 이 감각 자체가 정말 훌륭하네요. 일단은 이런 거 붙여오게 되면은 응수를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 감각적으로 이곳을 먼저 떠올린 것 같고요. 역시 단연간의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대국수가 많다 보니까 저런 부분에서는 뭔가 승부 감각적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일감 자체가 이곳은 손 빼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국수가 많이 쌓이다 보면 그런 감각이 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시나 최고의 공부는 대국이라고 느껴지는 게 대국수가 아무래도 좀 적다 보면 승부 감 자체가 좋아지기가 어렵죠. 부산팀은 1라운드에서 부천팀을 만나서 4대1 승리를 거뒀고요. 2라운드에서는 평창팀에게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도팀은 1라운드에서 평창팀에게 패배를 당했고 2라운드에서는 순천만팀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곳에서도 굉장히 침착하게 이어서 응수를 해뒀는데 이수는 아래로 빠져드는 게 좀 더 괜찮았고요. 아래로 빠져든다면 이제 홍세영 선수 입장에서 조금 염려됐을 만한 부분은 백이 이렇게 위로 젖혀가면서 중앙에서 조금 손해를 볼까봐 염려를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예 이쪽으로 끊어서 실속을 챙겨버리면 오히려 백이 별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도 결국에는 이어두는 교환을 하고 위로 머리를 내밀게 되는데 이 자세가 현재 실전의 자세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실속도 챙기고 중앙으로의 힘도 좋아 보입니다. 좀 절묘하게 타협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뭐 미세하게나마 백이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뭐 이 정도라면 정말 서로 잘 어울리는 듯한 바둑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곳을 다시 밀어가면서 좌중앙의 모양을 키워갑니다. 오히려 백에게 이런 거 밀렸다가는 이 모양이 다 지워짐과 동시에 오히려 이 흑돌들이 곤마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팀의 경우 이번 시즌 전력이 참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대결에서 오더회를 당한 선수가 이제 남자 선수는 김사우 선수거든요. 네. 이 선수가 현재 랭킹은 8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김사호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친형이 프로기사인 김치우 선수죠. 제가 이제 도장에서도 많이 봤던 선수인데 김사호 선수 워낙에 또 재능이 넘치는 선수다 보니까 이색적인 게 또 중국 유학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아직까지는 뭐 최상위권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리그 초반에 7연승인가요? 막 연승을 달리면서 좀 인상 깊게 남아있거든요. 역시 어린 선수다 보니까 한번 기세 타면은 그 기세가 정말 무섭죠. 자체로도 정말 재능이 뛰어난 선수라고 항상 느껴졌던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 좀 더 열심히 공부에 정진한다면 프로 무대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선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오더에 제출을 안 할 만큼 이 부산팀은 전력이 좀 전체적으로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 쪽에서 수순이 좀 이어지네요. 네, 홍세영 선수가 이곳까지 밀어가자 더 이상은 이곳을 방치하지 못하고 이곳을 행했는데 사실은 이 방향 착오였습니다. 이수로는 중앙을 늘어두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았고요. 백이 늘어둔다고 해서 여전히 흑이 이곳을 가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게 백이 이곳을 꼽으려 가는 자세 자체가 워낙에 훌륭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중앙을 응수를 해두는 게 좋았는데 일단은 방향착오가 등장을 했고요. 미묘하게나마 흑 쪽으로 흐름이 살짝 넘어갔습니다. 저런 부분에서 선택할 때도 선수들의 기풍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김정선 선수는 실리에 민감한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선 선수 보면은 항상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 선수는 국면이 어떤 식으로 짜이든 평균 이상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딱히 컨디션을 많이 타는 바둑이 아니죠. 약간 좀 카멜레온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바둑입니다. 중앙은 이 정도로 하고 우변을 선택합니다. 네, 역시 이수는 지금 물론 굉장히 큰 자리인데 그렇게까지 급한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이곳으로는 사실 좌상 쪽을 압박해가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이 돌이 압박당하면은 사실 이런 식의 흐름이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곳의 흑 세력이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곳을 압박해가는 게 가장 좋고 시급한 자리였는데 살짝 또 홍세영 선수의 방향착오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좌상 쪽에 이 두 텀을 살려가면서 좀 높게 다가서는 자리를 생각했었는데 그 자리는 어떤가요? 이 자리 역시도 훌륭해 보입니다. 일단은 근데 백이 안정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쉽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곳이 완벽하게 포위망이 둘러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빡빡한 수법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홍세영 선수가 우변을 선택하자 그래프는 다시 한번 좀 돌아왔고요. 뭐 현재까지 적지 않은 수순이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5대5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게 두 선수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 같고요. 그 자리 역시 훌륭한 자리죠. 어떻게 보면 흑의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을 백이 방치했다가는 흑이 이렇게 뛰는 순간 상당히 시달릴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백도 귀를 응수를 해두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선 선수도 받아두었습니다. 김정선 선수가 보니까 올해 대통령배도 우승을 차지했고 국무총리배 선발전을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표로 선발이 되었어요. 그때 대통령배 결승전 대국을 제가 봤었는데 영부생 랭킹 1위인 김승구 선수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위험했던 순간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 선수의 현재 기량이 한 번도 놀랐었는데 정말 자기 관리가 대단한 선수라고 느껴집니다. 확실히 롱런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수가 살짝 포인트를 올릴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이 장면에서는 어깨를 짚는 게 더 좋았다고 합니다. 결국 백의 정수가 이곳으로 받고 이렇게 막히는 게 정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어깨를 짚게 되면 당연히 지금 흑이 세력이 이렇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감은 반발하는 거거든요. 네. 역시 홍세영 선수도 반발을 염려를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따라 막는 게 아닌 또 날일자로 행마를 합니다. 연결고리는 괜찮은 건가요? 네. 일단은 찌르고 이렇게 끊게 되면 그냥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곳 어느 곳을 두는 게 아닌 바로 이곳으로 압박을 합니다. 백이 끊더라도 이었을 때 지금 잊지 않고 단수를 쳐버리죠. 네. 잊게 된다면은 단순 이곳의 단점을 지키는 건데 단수를 쳐버렸을 때는 이곳의 단점도 지켜진과 동시에 패까지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백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어깨를 짚고 날일자를 두는 수법을 떠올릴 수 있었다면 이 수법을 둘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역시 떠올리기 쉽지 않은 수법이죠. 네. 백도 걸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발이 가능한 자리였네요. 일단 어깨 짚어 간다는 것 자체가 중앙 쪽으로 힘을 실겠다라는 의미처럼 느껴져서 밀고 나온다면 중앙 쪽으로 행마를 계속 생각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어깨 짚고 상대의 이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역행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깨를 짚고 아예 이곳까지 침투를 해서 최대한 강력하게 두어가는 게 유력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도 좀 기억을 잘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딱 한 줄 달라지자 그래프도 움직임이 생기네요. 응수타진인가요? 네, 응수타진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백이 잡으면은 별게 없습니다, 사실. 잡으면 당연히 나가는 수는 안 되기 때문에 단수를 치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때 때리고 단수까지 치겠죠. 이어준다면야 이어서 이거는 백이 이곳에서 실리 손실이 분명히 발생을 하죠. 당장 이렇게 움직이는 수까지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지금은 단수를 쳤을 때 백이 깔끔한 대응이 존재합니다. 이곳으로 끊어버리고 때릴 때 그냥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깔끔하죠. 이거 안 당한 건가요?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흑이 굉장히 좀 별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들이 굉장히 좀 무거워졌고 이곳 또한 백이 추후에 진출하는 게 너무 한눈에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흑이 오히려 별게 없는 진행이라 지금은 백이 알기 쉽게 잡아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평소에는 저 패 모양에서 일선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은 이제 국면이 어느 정도 단조롭게 진행이 됐으니까 이렇게 일선으로 건너주는 게 충분히 가능한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래도 김정선 선수는 그 진행이 당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곳을 정말 실전적으로 대응을 했네요. 일단은 저라면은 잘 떠오르지는 않는 수인데 단수 한 방 당했을 때 그쵸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일단은 형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 다음 흙의 행마가 없다라고 보는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흙이 이도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유력하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백이 젖혀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이 돌은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흙이 먼저 중앙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백이 미는 거는 계속해서 젖혀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순 이곳으로 늘어서 받는 거는 이렇게 막아버리는 순간, 물론 백의 실리는 조금은 늘어났지만 이곳을 선수로 맡겨버리는 순간 중앙에서 몇 집이 날지 알 수가 없죠. 엄청 두터워집니다. 네, 백이 이곳을 늘지 않고 이렇게 두 점을 잡는 선택을 하면 밀어서 이렇게까지 진행을 시키고요. 이곳은 다시 이렇게 찔러버리면 백이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실리가 사실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렇게까지 돌파를 당해버리면 추후에 백이 이곳까지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흙이 확실히 기분 좋은 진행이고요. 흙이 움직였을 때 백이 젖히지 않고 치받는 거는 역시 막아서 이 진행 역시도 이렇게 흙이 진행을 시키면 중앙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좌변도 단수를 치고 이렇게 내려서 하게 되면 확실하게 잡혀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백도 패로 이렇게 잡으러 올 수밖에 없는데 이 진행은 흙이 중앙에서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이곳도 패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움직이는 수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지금은 흙이 확실히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단은 바로 선택을 하진 않았습니다. 김정선 선수는 백돌이 잡히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우선은 버텨본 것 같은데 흙이 활용하는 수법이 좋네요. 네. 벌써 초읽기인가 보네요. 이 수는 연장책으로 보여지고요. 그냥 중앙으로 갔어요. 네, 이 수는 지금 인공지능도 나타내주고 있듯이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수로 보여집니다. 움직이는 수. 뭔가 내도를 사석 작전을 펼치면서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발상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은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30분의 제한 시간은 좀 짧게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수읽기와 형세 판단을 동시에 해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영역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중반 들어설 쯤에는 초읽기에 몰리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선수들은 또 워낙에 30초나 40초 초읽기에 단련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좋은 내용 펼쳐줄 걸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30초 초읽기로 대국을 한다면 프로 기사들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프로 시합에서는 30초 초읽기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소는 좀 어색하고요. 기사들도 1분 초읽기냐 40초 초읽기냐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사실 40초 초읽기는 두다 보면 10초 바둑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뭔가 형세 판단과 수읽기를 동시에 계속해서 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짧다라고 느껴지고 60초 초읽기 정도 되면은 이제 체감이 한 3, 40초 초읽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프로 기사들이 40초 초읽기는 너무 짧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럼 30초에 두는 아마추어 선수들은 어떡하냐. 그렇죠. 내용이 좀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한 시간이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 너무 또 적나라하게 인공지능 그래프가 나타나죠. 그럼에도 이 정도면 움직임이 상당히 적은 편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양 선수가 감각 자체가 워낙에 훌륭해 보이고요.
홍세영 선수의 바둑을 제가 많이 지켜보진 못했지만 이 선수 또한 바둑에서 큰 실수가 잘 등장하지 않는 바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기풍도 확실히 장단점이 좀 존재할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뭔가 좀 폭발력 면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상대 대국자인 김정선 선수처럼 롱런 할 수 있는 또 가장 큰 장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본인이 그 장점을 좀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백이 상변 저처관절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네. 일단 이곳 저처가기 전에는 중앙 먼저 이곳을 두어 가는 게 좀 더 좋았다라고 하고요. 흙이 또 방치하기 어렵죠. 이미 이렇게까지 큰 공을 들여놨기 때문에 상대를 한다면 선수로 끝내기를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은 흙도 지금 이곳을 완벽하게 경계를 그어 놓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확실히 김정선 선수는 중앙하고 아래쪽에 선택의 가능성이 있으면 보통 아래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네요. 뭔가 확실한 더 실속을 챙기는 진행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앙 쪽도 어느 정도 경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나게 큰 모양이 네.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거의 일반가 느낌도 있네요. 네. 일단 한눈에 봤을 때는 모양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당연히 흙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형세 자체는 백이 조금이나마 괜찮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좀 벌어둔 실리가 제법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래 보이고요. 이 바둑은 결국에 미세한 승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프가 결국 돌아와서 0.0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형세 판단이 좀 필요한 바둑이 되었네요. 근데 이 바둑은 계속해서 좀 급박한 흐름은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양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정교한 형세 판단은 충분히 가능할 듯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런 중앙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계산에 넣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곳은 항상 일단은 물론 이곳에 연결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백이 마음 같아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이곳 찝히는 곳을 또 선수로 듣게 되면은 연결 자체가 불확실해서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백이 살짝은 욕심일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정리가 돼서 이렇게 본다면 물론 지금 이곳은 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봐서 이렇게 최소한의 경계를 그어두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가면 되는데 좀 헷갈리죠. 중앙 같은 네. 부분은 머릿속으로 단순하게 세기에는 좀 헷갈려서 오차가 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오차를 또 좁혀 나가야지만이 정교한 형세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뭐 거의 반집 승부다 보니까 한 집만 잘못 세더라도 유불리가 달라지잖아요. 네.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죠. 저번에 어떤 프로기사한테 들었는데 대국을 하다가 좀 중요한 장면이 되면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네. 그러면 형세 판단을 할 때 숫자를 막 건너뛰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형세 판단이 너무 안 된대요. 재밌네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60초 초읽기 정도 되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정교한 형세 판단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네. 끝내기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담아두고 어느 정도 진행이 예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내가 반집에서 한 집 반은 더 두텁겠다라는 거를 자신할 수 있었는데 사실 뭐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요새는 이렇게 흙집 세고 흙집 열심히 세고 백집 열심히 세고 나면 흙집이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경계 같은 경우가 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어디까지 셌다가 셌는지. 네, 한 번 셌다가 제 자신을 못 믿는 거죠. 네. 다시 한 번 세고 그런 시간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초읽기가 예를 들어 40초 초읽기면은 버거운 거죠.
그럼 제가 지금 4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세워보세요. 이 중앙집이요? 네, 네, 열심히 한번 세우겠습니다. 전 속으로 게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셌는데 벌써요? 네. 미리 세두셨죠? 아니, 지금 말씀하고 계실 때 세봤는데 네. 아까 그 정도 경계로 보면은 이 무궁 같은 경우는 흙이 60집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합 둘 때보다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한결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의심하고 한번 세워보실 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세볼까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계를 그었었고 사석 2개를 먼저 셉니다. 네, 그리고 10, 12, 14, 16, 18, 20, 27, 34, 38, 40, 40에서 48, 50, 52, 54, 56, 58, 60.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좀 대충 센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네, 60집은 맞게 센 것 같고요. 그쵸. 마우스를 안 보여주시면 시청자분들은 의심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다 셌다고 하셔가지고. 아, 말씀을 하시고 있는 도중에 제가 세가지고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거짓말 치지 않고 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네, 김정선 선수가 호구를 안 칠 이유가 없어 보였는데 이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실수 같아 보입니다. 호구 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이곳이 이어져 있다고 해서 흙이 이렇게 막았을 때 젖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이렇게 꼬부릴 수밖에 없고 추후에 상변 끝내기도 호구가 쳐져 있어야지만 이 선을 한 칸 뛰는 수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될 리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윤수는 약간이라도 실수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좀 당연하게 느껴지는 자리인데 네. 김정선 선수가 뭔가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수가 등장을 했던 것 같고요. 단순하게 봤을 때는 호구를 안 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변쪽 수순이 진행이 됩니다. 혹시 모르게 중앙의 경계를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네요. 네,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엔 100집 세볼까요? 그럴까요? 좌변 100집 한번. 좌변이요? 네. 일단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경계를 상대에게 선수로 당할 수 있는 부분은 당했다라고 세는 게 큰 오차가 나지 않는 계산법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백이 잡았을 때 4집이 늘어나고 흙이 살아갔을 때 제로기 때문에 2집 정도로 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좌변이 아직 연결이 뭔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흙이 붙이고 이렇게 보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렇게 붙이고 나서 백이 방치하면 이거 건너가는 수까지 남아 있어서 이 정도로 보고 세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당장은 이곳까지 또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는 백이 물론 손해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형세 판단에 한해서는 이 정도로 본다면 큰 오차가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좌상기 같은 경우는 18집이네요. 오호. 너무 빠르신데요? 이곳은 10집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근이 백이 30집이 약간 덜 나네요. 네. 이 부근은 13집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곳이 합쳐서 40집이 약간 넘습니다. 이 부분은 15집은 확실히 두터워 보이고요. 그러면은 백이 55가 좀 두텁죠. 네. 60집까지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경계가 이 부분이 이 집이 60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중에 백이 이곳을 이으면서 돌파하는 수가 좀 생겼고요. 이 부분에서의 집 차이는 그래도 10집 가까이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흙이 50집에 이곳이 5집 정도, 55에 이곳은 10집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5에 이 모양이네요. 네. 확실히 백이 선수를 쥐고 두어 나가고 있고 자체 집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미세해 보입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도 그렇고 저희가 세워봤을 때도 아직까지 좀 집중을 해야 하는 바둑인 것 같습니다. 자, 후반부에서 승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김정선 선수와 홍세영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